대구 복현도장 오경미 청포수석포화님을 큰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구 복현도장 오경미 신도입니다. 오늘 이제 146년 6월 청포 증대를 맞이해서 이제 중등부, 고등부 나눠서 분반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중학생분들에게 사실은 제가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개벽 실제 상황 책입니다. 네, 혹시 책 가지고 왔나요? 네, 책 한번 들어볼래요? 네, 거의 다들 챙겨왔네요. 이제 개벽 실제 상황 책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개벽 실제 상황의 일부가 이제 개벽 실제 상황이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가 신천지의 문인데 오늘 신천지의 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거기에서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과 종교의 결론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 동학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개벽 실제 상황 책을 보시면 사실 책은 표지가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표지 한번 봐주세요. 네, 표지에 그림도 있고 이제 글씨도 있고 그죠? 사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사실은 표지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어떤 사진이 있죠? 그죠? 전쟁이 있고 제목이 있죠. 그죠? 개벽 실제 상황. 네, 바이러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병란. 그죠? 뒷면에는 병란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다문화. 맨 위에 있는 게 다문화. 네.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인종이 모여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네. 모두가 하나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벽 실제 상황.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옆에 영어로 잠깐 볼까요? 그래서 영어도 같이 있죠. 그죠? 태극마크 안에 그죠? 글로벌 어피벌 앤드 리뉴얼이라고 돼 있어요. 어피벌은 땅이 융기하는 거, 어떤 격동, 대변혁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앤드 리뉴얼 뭔가 개선이 되고 새롭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개벽에 대해서 사실은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개벽하면 왠지 종말하고 겹쳐서 생각이 돼서 좀 무섭고 부정적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상을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세상,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개벽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벽 실제 상황 책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은 사실은 세 번째 완성본이에요. 첫 번째 제목은 뭐였는지 아세요? 개벽 실제 상황 시리즈의 첫 번째 제목. 30년 전에 나왔어요. 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개벽이다. 네. 이것이 개벽이다가 사실은 개벽 시리즈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온 지는 벌써 34년 정도가 됐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그 책을 쓰실 때에 사부님께서 쓰신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어떤 이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느껴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982년 대구 강연회에 갔다가 부산에 직장을 두고 있던 마산의 한 신도를 처음으로 만나 함께 도담을 나누다가 바다가 보이는 태종대에 이르러 유달리 맑게 갠 푸른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받으며 배를 탔다. 지난 5년간의 세월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고난의 연속이었다. 내가 이런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추억 속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였다. 첫 대면이었지만 그가 나에게 거듭 청하였던 권유의 목소리가 귓가에 몰려들었다. 네, 어떤 권유를 그 성도님께서 종도사님께 어떤 권유를 했을까? 네, 그 내용은 뒤에 나와 있는데요. 자, 같이 또 읽어볼게요. 오늘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인류의 종말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명한 책자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종정님이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그 성도님께서 그때는 이제 종정님이셨거든요. 종정님께 이렇게 권유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태종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잠시 그냥 이제 상념에 이렇게 있고 계셨는데 그 뒤에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그 발길에 우주와 세계의 개벽에 대한 수수께끼를 정리하여 먼저 도장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야 될 필요성을 강렬하게 느끼신 거예요.
아, 이건 정리가 필요하고 이거를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목차를 이렇게 책에 대한 목차를 구성했고 그때에 이제 영감을 준 어떤 깨달음을 준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하늘을 가득 메운 아름다운 달빛이었다. 네, 굉장히 감성적이시죠. 그래서 사실 이 개벽책은요 이성적이지만 감성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의 문을 열고 종도사님께서 이 책을 쓰신 그런 그때 당시의 심정을 마음을 이게 생각해 보면서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실 이제까지 전설로만 들어온 천지의 개벽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종말이나 멸망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천지의 대개벽에는 천지의 창조와 변화 원리 및 여러 종교에서 제기해온 구원의 도맥 문제 그리고 세계 문명의 종주국에 대한 인사 문제 등 극히 알기 어려운 도의 상단 자리에 있는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이는 종교와 철학과 과학의 극치의 문제이다. 그래서 개벽이라는 건 사실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와 과학과 철학 이 모든 사상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개벽을 완성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이제 30년 전에 나왔고 그리고 1983년에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10년 뒤에 100페이지가 더 늘어나서 증보판이 되어서 이제 1922년 나왔고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책은 2005년 동지 때에 세 번째 완성이 돼서 완결본으로 해서 여러분이 함께 저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내용들이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새로운 이야기가 사실은 담겨 있어요. 개벽,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온 얘기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인지 볼게요. 페이지 3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38페이지 먼저 앞 페이지를 보면 진리를 찾아 나선 인생.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 21세기 인류이다. 그래서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저 광활한 우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 혹시 이런 고민 해본 친구 있어요? 아, 나는 왜 태어났지? 고민해봤다. 네, 고민 여러분 해봤죠, 그죠? 그거에 대한 혹시 해답을 찾았나요? 어때요? 찾았어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와, 그래요. 어떻게 알게 됐죠? 그냥 갑자기 있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하필 내가 왜 인간으로 태어났지 했는데요. 알고 있어도 자각을 못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인 진리를 알고 나니까 좀 더 내가 해야 될 길을 알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방황하는 세상의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네, 그렇죠? 개벽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끝나고 조별로 지금 되어 있다고 들어있어요. 1조 어디죠? 1조, 그죠? 그리고 3조. 그래서 조별로 퀴즈를 낼 거예요. 조별 퀴즈. 그래서 조별로 퀴즈를 내서 상대편이 맞추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을 잘 여러분 간파하시고 질문을 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이야기를 찾고 있는 인류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또 찾고 있냐면 39페이지 중간에 한번 볼게요. 이제 역사가 토마스 베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모두 이야기의 문제다. 우리는 두 이야기 사이에 있다. 옛 이야기는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제 그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멋진 새 이야기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인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네, 사실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찾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방황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새로운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자, 여기 PPT 한번 볼게요. 상제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 요한은 그때에 이제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고 이제 우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시는 그 백보자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런 계시록을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볼까 해요. 그래서 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볼게요. 짜잔. 네, 이 새우주 소식을 들으려는 사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이 개병 이야기가 새롭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같이 들어주고 보아줬으면 합니다. 자, 이 새로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시간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요. 시간에도 수수께끼가 있는데 어떤 수수께끼가 있냐면 이 시간이라는 건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보이진 않지만 있죠. 존재하죠. 그죠? 시간이 어디서 흘러와서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은 사실은 시간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언제 만날까? 밥은 언제 먹을까? 뭐 이렇게. 그리고 학교 시간표는 어떻게 돼 있지? 그죠? 계속 변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언제 태어났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삶은 시간의 연장선상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가리키고 있는 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목적과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이제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시간.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시간인데 이걸 한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떼시자와 사이간자로 이루어진 글자예요. 그래서 떼시자는 글자를 깨트려 보면 날일자, 흑토, 마디촌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떠올라서, 그죠? 그리고 가장 높게 뜨고 지는 방향.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크고 밝게 떠올라서 서쪽으로 태양이 지잖아요. 그죠? 그러한 시간의 흐름, 태양의 흐름을 마디를 기록해 놓은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경험하는 24시간이라는 건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 자, 우리가 이 공간에 함께 모여 있는데 이 공간이라는 건 구멍혈자의 장인공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비어있는 우주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우주 속에서, 우주의 광활한 우주 속에서 어떤 장인이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물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신께서 어떤 기를 재료로 해가지고 만물을 뽑아냈는데 그거는 환단고기를 통해서 더 공부를 해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늘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어요. 늘 새롭게 공간과 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직선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죠? 화면 보이죠? 어떻게 그러고 있어요? 나선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자전거 타봤죠? 그죠? 자전거 타면 어때요? 같은 속도로 이게 밟기도 하고 빠르게 밟기도 하는데 밟는 건 동작은 똑같지만 어때요? 자전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죠? 시간과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새롭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으로 아까 진리를 차단한 선 인생에 대해서 인간은 왜 태어났고 그런 질문들을 던졌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 시간의 비밀에 담겨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그래도 읽어볼게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숱한 자연의 변화 현상을 비롯하여 광대무변한 우주의 탄생과 기원, 은하계의 죽음과 새로운 탄생의 비밀이 우주 일련의 순환 원리에 숨어 있다.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온갖 의문들, 즉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삶의 종점은 어디인가? 하는 인간의 목적과 각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해답도 여기에 들어있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 안에 시간의 비밀을 풀게 되면 우리가 태어난 목적과 그런 목표, 그런 것들을 다 찾아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같이 떠나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네. 어떻게 부르죠? 네.
남남대문을 열어라. 네, 네, 이거는 이제 재미삼아 넘어봤는데요. 네, 이게 세븐틴 알죠? 세븐틴이 아낀다 노래를 부르면서 포인트 안무로 이제 이 동대문, 남대문 이런 이제 율동을 했었는데 사실 해는 어디서 뜨죠? 그쵸, 동쪽에서 떠요. 모든 변화의 방위의 시작은 동쪽에서부터, 그죠? 해가 떠올라서 그죠? 남쪽으로 가장 높게 뜨고 그리고 서쪽으로 집니다.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양과 서양으로 나뉘고 있는데, 그죠? 동서양으로 나누고 있는데, 동양에서 먼저 글자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모든 과학과 종교와 언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동쪽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놀이를 통해서 사실은 기억해 주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짠, 이제 우주를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면은 어때요? 이제 동서남북 방위가 결정이 돼 있죠, 그죠?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서남북 중앙 이 공간에 이렇게 시간을 배치해 볼게요. 시간을 배치해 보면 어떻게 되죠? 동쪽이 어떻게 되나요? 동쪽이 봄이 되죠. 시간이 순환함에 따라서 이제 공간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을요 경험을 늘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낮과 밤이 어떠죠? 정말 다르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면 어두운 시간이 찾아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하루라는 시간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죠? 태양이 움직이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똑똑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루의 순환은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라는 시간이 생겨나게 돼요. 하루가 지구 한 바퀴 돌면 지구에 어떤 변화가 오죠? 낮과 밤이 생겨요. 그죠? 낮과 밤이 생깁니다. 그럼 이 지구가 30바퀴를 돌았어요. 그죠? 그럼 한 달이 생기죠. 그죠? 한 달이 생기면 이 한 달 안에 지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보름달이 떠요. 그죠? 보름달이 떴다가 다시 지고 다시 보름달이 한 번 더 뜨면 그죠? 한 달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한 달에 그죠? 한 달의 주기가 지나서 그런 다음에 이 한 달에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1년이 생겨요. 1년. 그래서 1년의 주기가 생기는데 그 1년의 주기는 지구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되죠? 계절이 옵니다. 어떤 계절이죠?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이런 사계절의 변화가 지구에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변화는 어떻게 찾아오게 되냐면 바로 지구가 그죠? 태양을 안고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생기는 변화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지구의 순환이 1년이 됐어요. 그럼 1년 동안 1년 사계절이 변화를 겪고 여러분은 그럼 1년 사계절의 변화를 몇 번이나 겪었나요? 17번? 16번? 네, 16번. 그죠? 그리고 이걸 30번을 겪게 되면 어떻게 말하냐면 세대가 바뀌어요. 그죠? 세대 차이가 난다. 그 말을 우리가 30년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죠? 30살을 살면 어른이 되죠. 그죠? 어른이 돼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요. 그러면 족보가 바뀌죠. 새로운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주민센터에서는 또 족보를 갱신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지구의 순환이 30개가 모이면 어떻게 된다? 인생의 일생 30년을 한 주기로 한 그 세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이 내용은 네,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루의 주기와 하루의 낮과 밤의 변화와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리고 인간의 일생을 이렇게 주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 큰 주기가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루와 그죠? 1년과 인간의 일생을 만들어 왔어요. 더 큰 주기가 있나요? 있어요? 어떤 주기가 있나요? 안 들리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더 큰 주기는 바로 네, 우주의 1년입니다. 네, 우주에도 1년 사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사계절의 변화 동안 우리는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 왔고 그 속에서 인간이 이제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그러한 주기를 이제 밝혀낸
밝혀놓은 사람이 이제 중국 900년 전 인물 송나라떼의 소강절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49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49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증산 상제님께서 아름은 강절의 지식이 있나니 내 비결이니라고 하신 바 소강절은 동서양을 통틀어 처음으로 인간과 만물의 농사를 짓는 신비로운 우주 창조의 주기인 대개벽의 1년 시간대를 명쾌하게 제시한 것이다. 네, 그래서 지구에도 1년 사계절이 있듯이 우주에도 1년 사계절이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밝힌 사람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소강절 선생님입니다. 소강절 선생님이 이러한 주기를 밝혀왔고요.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지만 동양에서는 자축인물 진사오미 12시간으로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12시간의 변화가 있고 우주의 1년의 변화에서는 3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주기가 발생이 되는데 그 360년의 주기가 우주 1년에서 보면은 어떤 거죠? 하루예요. 우주 1년의 하루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하루의 시간이 지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92년.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죠?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에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위기를 극복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로부터 360년이 지난 1952년. 그때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6.25라고 하는 큰 변화를 겪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360년이라고 하는 주기는 지구 안에 어떤 큰 변화를 겪게 하고 그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렇게 성인과 위인들이 탄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구의 1년이 12달이죠. 12달이 지나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죠. 새해를 맞이할 때 그 새로운 나이를 먹죠. 그죠?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곧 있으면 청포를 떠날 수도 있겠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을. 네, 저기 옆반에서 대포가 교육 중이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렇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게 됩니다. 한 해 한 해, 그죠?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마음도 몸도 이제 성숙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주의 1년은 129,600년이고 그 129,600년 사이에 지구에는 거대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판기아 이론이라고 아세요? 네, 판기아 이론. 지구가 이제 원래는 한 덩어리였거든요. 생겨났을 때. 근데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제 점점 벌어지게 돼요. 그 대륙 간에 모였던 것을 지금 흩어져 있는 모습을 다시 하나로 합치면 하나의 대륙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런 것들이 이제 흩어져 가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보면은 PPT 한번 보면은 원회 운세할 때 회예요. 회. 이게 모일 회자거든요. 우리가 모임한다, 회의한다. 이 회자거든요. 대륙이 모이고 흩어지는 주기가 1800년이라는 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그쪽 가는 바다에 대서양이 있죠. 대서양 바다 속에 뭐가 잠들어 있죠? 아틀란티스 대륙이 잠들어 있어요. 그죠? 그 대륙이 바로 1800년 전에 꽃피웠던 문명이에요. 지구 한 달 전 이야기거든요. 1800년이 지나고 지금의 환국이 그죠? 거의 1만 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우리 환국이 이제 이번 한 달에서 벌어지는 그 역사이고요. 그래서 그 1800년을 곱하기 11을 하면 우주의 1년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129,600년입니다. 이 주기 속에서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한번 볼게요. 한 페이지를 넘기면 됩니다. 50페이지. 네. 자, 50페이지 보면은 이 우주 1년의 변화 속에서 인간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됐냐면 자, 우주 1년은 같이 읽어볼게요. 자, 50페이지 첫 번째 줄이에요. 우주 1년은 크게 양의 시간대인 봄, 여름, 선천과 음의 시간대인 후천으로 나뉜다. 129,600년 가운데 선천, 봄, 여름이 64,800년, 후천, 가을, 겨울이 64,800년이다. 이것은 자연의 선후천 시간이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요. 그래서 64,800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흐름이 나누어서
이제 지구가 발전이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우리 인류가 태어난 시간대는 언제인가? 그것은 두 번째 단락에 있죠.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류는 언제 출현한 것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같이 읽어볼게요. 현생 인류는 바로 이번 우주일련의 선천봄에 태어났다. 지금으로부터 약 4, 5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까지 지구에 광범위하게 살았던 크로마뇽인을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직계 조상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한 인류는 언제 태어났다고요? 5만 년 전. 네, 4, 5만 년 전. 4, 5만 년 전이 바로 우주의 봄철의 시간대에 인류가 처음 태어난 거예요. 인류가 처음 태어나서 지금의 어떤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 12만 9,600년이라는 수는 사람에게도, 땅에게도, 하늘에게도 적용이 돼요. 천지인 삼재 모두 적용이 되는데 볼게요. 자, 보면은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그죠?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이런 호흡을 하면서 심장은 피를 돌리고, 그죠? 호흡은 하늘의 기운을 마시는 거예요. 호흡은, 그죠? 이렇게 떠 있는 공기를 마시는 거잖아요. 하늘의 양기를 마시는 거고, 심장이 뛴다는 건 뭐예요? 심장이 뛴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살아있는 이제 풀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육체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기 때문에 음기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양을 합치면은 하루의 맥박, 호흡은 보통 72번이 맥박, 심장이 뛰고요. 60분을 곱해서 24시간이 되면 10만 3,680년. 네, 하루 호흡은 어때요? 18번, 이제 18번 호흡을 하고 60분을 곱하고 24시간 하면은 25,920회 더하면 12만 9,600회라고 하는 하루에 우리가 호흡하고 맥박이 뛰는 수가 나와요. 이건 평균이죠. 평균 남성이고. 그리고 인체 하루도수는 그렇게 됐고요. 지구 1년도 마찬가지죠. 지구의 1년 변화는 어때요? 지구가 하루 자전을 하죠. 하루의 시간이 지구가 스스로 돕니다. 네, 자전을 하면서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그것을 우리는 1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전하는 한 바퀴 360 곱하기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거를 360 곱하기 해서 뭐죠? 12만 9,600도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지구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주 1년은 우리가 이렇게 12만 9,600년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네, 너무 어려웠네요. 넘어갈게요. 근데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하루의 변화가 모여서 1년을 만들고 인간의 일생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우주의 문명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왜 연원일시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원해운세 이 말은 사실은 많이 들어보지 못하지 않았나요? 그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네. 우리가 보통 그 그램수, 그램, 킬로그램, 톤 이런 거는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가톤, 기가톤 이런 톤 높은 단위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60년, 많게는 100년 정도 사는데 사실은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는 12만 9,600년을 1년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 우주의 1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주가 왜 이렇게 지구도 한 바퀴 돌고 태양도 안고 한 바퀴 돌고 왜 이렇게 도는 걸까? 네? 뭐라고요? 와, 사람 농사.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왜 이렇게 잘 알지? 네, 맞습니다. 그 사람 농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구가 돌고 있는데요. 이 태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추나추동 사시 봄이 생기고 여름도 오고 또 가을 열도 오고 이렇게 변화무궁하게 금년도 10년 전도 1000년 전도 앞으로 1000년 후도
똑같이 동쪽에서 해 뜨고 서쪽으로 해지고 그렇게 우주 변화 법칙에 의해 가지고서 초목이 한 세상 1년을 왔다 간다 이 말이요. 1년이라 하는 것은 묶어서 얘기하면은 초목 농사를 한 번 짓는겨. 그러니까 이것을 초목개벽이다. 다시 얘기해서 지구의 1년이다. 이 초목개벽은 하루에 360도 1년 360일을 합산하면은 그게 129,600도. 그것과 같이 우주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주연. 우주연이라 하는 것은 사람 농사를 짓는겨. 우주연에서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해서 1년의 초목개벽이 있습니다. 초목개벽은 시축이 태양을 안고 한 바퀴 돌아가는 그 시간 법칙이 129,600도고 우주연이라 하는 것은 이 대우주 전체가 한 바퀴 틀어지는지 그것은 129,600년이라 하는 초목개벽의 129,600도 대우주 전체권이 한 바퀴 돌아가는 우주연의 129,600년 아주 똑같은 수치로 천리라 하는 것은 그렇게 변화무궁 우주 변화 법칙에 의해 가지고서 만유가 1년의 초목도 또한 우주연의 인간도 역사도 인류의 문화도 더불어 우주 변화 법칙 가운데에서 성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죠 지구의 1년과 우주의 1년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뭐죠? 이렇게 인간의 성숙을 위해서 초목도 개벽을 하고 인간도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 사람 농사를 짓는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간이 태어나고 성숙을 되는지 사실은 그 과정의 변화가 생장염장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변화는 사실은 생장염장의 변화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라서 성숙하고 휴식을 합니다.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간도 어떤 태어남, 유년기에 태어나서 청년기에 키가 막 자라죠. 근데 키가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까지 막 닿아요. 그러면 이제 거인병이죠. 그죠? 돈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신발 계속 사야지, 집도 계속 사야지. 그죠? 그건 안 돼요. 그죠? 어느 순간이 되면 딱 멈춰요. 180이면 180, 160, 160.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라죠. 그 다음부터는. 그죠? 어떤 자라는 게 변해요. 밖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성장의 방위, 성숙의 방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게 장년기, 지금의 부모님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년기, 어떤 휴식하고 있는 모습, 항상 이렇게 TV 보시고 신문 보시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분의 그 머릿속과 가슴 속에는 인간의 모든 삶의 지혜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모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저장하는 그런 인간의 지혜가 모두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인간의 삶과 어떤 하루의 시간과 1년의 시간이 똑같이 생장하고 염장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어떤 모든 것들은 태어남이 있으면 자람이 있고 그리고 성숙하고 휴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에 네 마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자, 그럼 지구에 1년이 있다고 하는데 지구에도 1년이 있죠. 지구에는 당연히 1년 있죠. 네, 우주에 1년이 있는데 이 우주의 1년 속에서 우주의 겨울 시간대가 있어요. 겨울 시간대, 그것을 빙하기라고 합니다. 우주는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를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차가워졌던 때를 아이스 에이지, 빙하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빙하가 있는 곳이 어디죠? 네, 북극, 남극. 이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남극의 가장 높은 3,488m의 고지에 가서 이제 얼음 기둥을 끝까지 뽑아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하니까 어때요?
42만 년 동안 4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이 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 기둥은 뭐예요? 타임캡슐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의 어떤 먼지라든지 그런 기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얼음 속에 축적이 되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뽑아서 보니까 4번의 빙하기가 찾아왔었다. 반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옆으로 보게 되면 그쵸?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있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 있는 거죠? 네, 간빙기죠. 그죠? 간빙기. 간빙기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래서 빙기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교차를 하고 있고 현대 과학에서도 이 빙하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왔으며 약 12만 년에서 13만 년의 주기로 빙하기가 찾아왔다. 네. 현대 과학은 약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애매모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양에서는 어때요? 우주의 인류는 12만 9,600년이다. 딱 정확하게 밝혀놨죠. 이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TV에서도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빙하기가 100만 년 동안 7번이 찾아왔다. 이런 빙하기가 찾아오는 원인이 뭐라고 했죠? 지축의 변화. 지구가 누웠다가 섰다가 다시 누웠다가 이것을 반복합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가 기울어져 있죠.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몇 도 기울어져 있죠? 네, 그죠?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어때 보여? 편해 보이나요? 뭔가 불편해 보이죠? 뭔가 불편해요. 지금 지구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예, 원래는 이게 딱 똑바로 서가지고 원래는 원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360도. 근데 지구가 딱 기울어져가지고 돌고 있으니까 어떤 시간이 펼쳐지게 돼요? 365와 4분의 1이라고 하는 시간의 꼬리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누웠다가 섰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누웠다가 이것을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계속 서 있을 수만 없죠. 앉아 있기도 해야 되고 누워 있기도 해야 돼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대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있냐면 지구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죠. 뜨겁고 어떤 미세먼지, 어떤 쓰나미, 이런 지진,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의 가슴속은 사람은 누구나 꿈을 품고 소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꿈과 소망을 잃은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한을 품고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과 한이 축적이 돼 있어요. 내 가슴 속에 어떤 잠재의식 속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상극의 질서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기억해둬야 돼요. 상극, 서로 상자에 이글 극자,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부딪히며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극의 질서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죠? 굉장히 녹고 있어요. 굉장히 녹고 있고 지구가 이렇게 불타오르면서 녹고 있기 때문에 북극곰들이 지금 배고파서 너무 앙상해졌죠. 그죠? 왜 이렇게 됐죠? 빙하가 녹으면서 먹을 게 없어지고, 그죠? 그리고 얼음과 얼음 사이가 너무 멀어요. 멀기 때문에 헤엄쳐 가야 되는데 북극곰들이 익사하거나 굶어 죽거나 이렇게 돼서 지금 멸종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난화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68페이지, 그죠? 어떤 이러한 변화들이 온난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변화의 시간대에 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지구가 지금 인류가 몇 명이 살고 있죠? 지구 안에 70억을 넘었죠. 그죠? 70억을 훨씬 넘었어요. 근데 보세요. 네, 월드 퍼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원래 지구 안의 인구는요. 10억이 유지가 됐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네, 2000년 동안 10억을 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1800년대에 지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요. 수직 상승을 막 그리면서 지금은 70억을 넘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주의 여름철. 여름이라는 건 굉장히 자라고 분열하고 계속 이렇게 위로 성장하는 건데 그것처럼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사실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그죠? 공기가 나빠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가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을의 서신의 가을바람의 이제 징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세자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그 영화의 이제 홍보 영상인데
어떤 인간의 역사는 피해 역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떤 원과 한이 쌓여왔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뒤주를 가져오라. 집어넣어라. 경성대왕을 독살한 당신이 어찌 왕이란 말이오? 금일영가 저 혼신은 혼이라도 오셨으면 모든 명령 체계를 단 하나로 통합하라.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 신하들의 결정을 윤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다. 네가 실수할 때마다 내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아니?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 세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 시호를 생각할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이 사이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죽였죠? 디주에 가둬서, 그죠? 그 찌른 더위에 갇혀서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근데 그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하들이죠, 그죠? 굉장히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개혁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새롭게 무언가 변화를 시도하니까 기존에 있던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반대한 거예요. 반대하고 영조에게 간언을 한 거죠. 그래서 영모를 꿈꾸고 있다. 그런 것들을 간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모가 그런 것들을 받고 영조에게 큰 꾸지람을 받고 정신질환을 앓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건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왕조사에서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이 기울어져 있어요. 네. 경기장이죠. 축구 경기장인데 판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게임은 누가 유리할까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공 찰 때, 그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네, 아무리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힘들어요. 근데 위에서는 어때? 공 한 번 차면 금방 내려가겠죠. 우리가 뭐 요즘 쓰는 단어 금수저, 흙수저 뭐 이렇게 나눠 있죠.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거는 볼을 때 사실은 이런 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악, 착함과 나쁨 이런 가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주 질서가 인간을 상극의 질서로 맡아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의 이런 원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의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고 이것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왜 요동치고 있죠? 네, 지축이 바로 서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태양의 후예 6편, 7편에 보면은 우라크의 지진이 발생해서 어떤 거기서 일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갇히고 그것을 구조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발생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이 드라마가 모든 대회에서 이제 대상을 다 휩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대한 지진이나 쓰나미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전체 틀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동치고 있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바로 선다는 게 왜 중요한지.
원래는 바르게 서 있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우주의 봄철이 되면서 이쪽으로 누웠던 거고 다시 가을이 되면 바르게 섰다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렇게 눕게 됩니다. 이것을 반복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주의 봄철에는 366일이었고, 그죠? 지금의 여름철은 365와 4분의 1, 약간 쓴 거죠. 그리고 우주의 가을이 되면 정원이 몇 도예요? 36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의 캘린더가 변해요. 지구의 캘린더가 이제 31일이 사라져요. 그리고 뭐 음력도 짧잖아요. 29일이잖아요. 그것도 음력 양력이 동일해져요. 그리고 보름달이 항상 떠 있어요. 네. 반달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후천이 되면 계속 보름달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정음정양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나올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일본 열도를 뒤흔든 규모 9의 강진으로 지구 전체가 말 그대로 요동쳤습니다. 자전축이 이동하는가 하면 일본 본토가 2m 이상 이동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일본을 강타한 지진에 건물들이 모조리 주저앉아 도심은 거대한 폐허로 변했고 여기저기서 도로와 철길 등이 속수무책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탈리아 국립지구물리학 화산학 연구소는 규모 9에 이르는 이번 강진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10cm가량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으로 20여만 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 때보다 무려 3cm가량 더 이동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구가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0만 분의 16초가량 짧아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루의 길이가 그만큼 짧아진 것입니다. 대지진은 일본 본토도 움직였습니다. 미 지질연구소는 이번 지진으로 일본 본토의 지반이 한반도 방향으로 2.4m 정도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전축 이동은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미세한 변화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구의 기후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은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전축이 흔들리고 어떤 바로 선다 이런 개념이 너무 일반화됐어요. 그죠? 이미 두 번이나 흔들렸기 때문에 흔들리고 지구의 자전축의 변화가 있었고 하루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이 모임에 우리 청포 증대 모임에 이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 고든 마이클 스칼리오는 오래전부터 이제 영 능력을 통해서 미국의 미래 지도를 그렸어요. 네. 초록색은 땅이고요. 파란색은 원래 땅이었지만 바닷속에 잠긴 도시예요. 네. 뭐 이쪽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LA나 이런 데들이 다 잠겨 있죠. 그리고 두동강이 났어요. 그죠? 이것은 단순 미국만의 변화일까요? 미국이 뭐 다른 별에 있나요? 지구별 말고? 우리 별에 있죠. 지구별에 있죠. 지구 반대편의 변화는 곧 우리의 변화이기도 해요. 우리에도 엄청나게 큰 변화가 찾아오죠.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은 지난 16년간 예언가로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미래의 사건들은 정확히 어느 시간대에 일어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예언한 것보다 일찍 일어나거나 늦게 일어나거나 하지만 반드시 결국에는 발생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변화 보고서에 보면은 먼저 지구의 에테르 장이 바뀌고 있어요.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이 자장축의 변화가 바뀌면서 철새들의 비행로가 바뀌고 있고 북극과 남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자장축의 선의 그런 기준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 식물들에게까지 어떤 계속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자장축이 빠른 속도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이게 이미 벌써 몇 년 전 얘기죠? 10년? 그죠? 1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것도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상제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이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 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오. 네. 상제님께서 사실은 모든 변화의 주관자이세요. 우주에서 여름, 우주의 봄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만물이 자라고 성숙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우주로 이렇게 선천 우주를 분닫고
새 우주를 열어주시는 개벽장 하나님, 이 상제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등장을 하셔서 그 일을 하고 완성된 우주를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지축이 바로게 서게 되면 모든 변화가 터닝 포인트, 새로운 변화로 이제 들어서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진리 언어로 보면 원시 반본입니다. 원시 반본. 지금까지의 가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자라고, 빨리 성장하고, 빨리 발전하고, 멀리 가고 이런 것들, 보여지는 것들이었지만 지금부터의 어떤 가치 개념은 내면의 성숙, 안정, 평화, 완성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이 나무를 한번 보세요. 뿌리에 있는 물 기운이 위로 커가죠. 그죠? 그래서 나무 이파리도 피고 나무 이파리 다음에 꽃도 피고 그죠? 거기에서 이제 가을이 되면 어때요? 옆 이파리는 떨어지면서 열매를 맺죠.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방위가 바뀌고 있어요. 아래로 근원으로 뿌리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부님께서도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시원 역사를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그 역사 속에는 역사의 주인이신 상제를 모셔왔던 천재 문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우주가 새로운 질서, 바로 상생으로 둥글어 가게 되는데 이 상생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생, 서로 상자에 살릴 생자, 서로를 살린다, 남을 잘되게 한다 라는 의미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을 봐주세요. 상생의 도는 증산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새 진리입니다. 상생은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득한 원망이 사라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상생학원, 상생의 정치, 상생의 문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써요. 뭐 이렇게 공생한다는 개념으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된다 이런 개념으로만 쓰지 사실은 진짜 상생의 의미는 뭐예요? 살린다는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살리냐면은 줄친데 한번 볼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극의 질서, 서로 극하는, 싸우는, 경쟁하는 구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가슴 속에 원과 한과 그런 게 꽉 차 있어요. 근데 예쁘게 살자, 사랑하자,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가슴 속에 있는 원과 한을 풀어줘야 돼요. 그게 무슨 사상이죠? 해원, 원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상제님께서 원과 한을 풀어주시고, 그죠? 지금의 어떤 세상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인간과 모든 신명들이 해원할 수 있도록 그 시대를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상생의 우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은 이러한 그 새로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가을 우주의 새로운 질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2000년 전에 요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이 이렇게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 이 얘기가 참 좋은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종교가 약간 역사가 왜곡이 됐듯이 종교도 많이 왜곡이 된 게 지금의 기독교 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초기의 기독교는 뭐예요? 앞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 원래 있었고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거든요. 시작과 끝이다 나는. 그리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장차 온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불교의 결론, 불교도 마찬가지죠. 동방의 나라에 미륵불이 오신다라고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래의 부처, 미륵불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의 부처님, 불교는 어때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최고의 부처님으로 알고 있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제 오신대요? 별들의 위치가 바뀌고 고약한 병들이 일어날 때, 굶어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전쟁, 도병겁이 일어나 인종이 거의 멸종되다시피 할 때에 동방의 나라에 미륵불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공자는 2500년 전에 하나님이 동방에 출세하신다. 그리고 간방에서 모든 성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간방이 지금의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거든요. 여기에서 성인의 모든 말씀이 완성이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이 제출호지, 이 제가 하나님 제자거든요.
하나님이 상제님이 동방에 출세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자, 그다음에 이제 96페이지를 볼게요. 96페이지. 우리가 오늘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96페이지를 보면요. 조선 말 그죠? 1860년대에 이제 새로운 동학을 선포하신 분이 있습니다. 동학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동학이 어떤 거죠? 동학. 동학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아, 최순 대신사. 맞아요. 최순 대신사가 동학을 만드셨는데 사실 그 동학의 핵심 가르침은 인내천이 아닙니다. 그죠? 네, 맞아요. 뭐라고요? 신천지 그리고 시천주. 시천주 사상이에요. 우리가 주문으로도 알고 있죠. 시천주주. 그리고 이제 동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냥 서학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학의 가르침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 동방의 동자고 배울 학자예요. 동방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완성시키는 새로운 가르침, 무국대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엔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네, 13글자가 있고 앞에 보시면 시천주,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한다. 앞으로 천주님이 사실은 오신다. 상제님의 강세 소식을 전한 겁니다. 두 번째는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네, 다시개벽이에요. 개벽. 우리가 지금 가을 선천우주를 문 닫고 가을우주를 여는데 이것은 다시개벽이에요. 원래도 개벽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개벽이 있었고 다시 새롭게 우주가 열린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시개벽을 여는 우리 일꾼들이 이 자리에 이제 초립동 일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5페이지 보시면은요. 오늘 이야기에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종도사님께서 그 굵은 글씨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우리는 새 역사를 창업하는 인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을우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돼요. 그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세요. 그동안 뭐 어떤 선천에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의 문명을 개척하는 그런 진정한 태을 행랑으로 거듭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